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7일 정오를 34분 넘겼습니다. 낮 12시 34분입니다. 남북 관계사를 회고해 보면은 남한과 북한이 맺은 약속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1991년에 맺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리한 게 더 많습니다. 1972년 7.4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2000년 6.15 선언, 2007년 14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요것은 다 북한 페이스로 된 겁니다. 그 시작이 1972년 7.4 공동성명인데 이것은 북한의 노동당 조직부장 김명주, 김일성의 동생이죠. 김명주와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두 사람 사이에 맺은 것인데, 이후락 정보부장이 실수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합의문에 불만이 많았지만은 다른 계산이 있었으므로 이걸 마지못해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것부터 잘못된 거죠. 대한민국의 통일은 남북한만이 합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도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서독 통일이 그러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주적이란 말은 반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요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셋째입니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민족 대단계라는 말은 민족 반역자 김일성과 대한민국이 단결하자는 이야기니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나오는 게 우리 민족끼리죠. 이 우리 민족끼리란 말이 그 뒤에 6.15 선언, 14선언, 4.27 선언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왜 이렇게 7.4 공동성명을 했느냐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관계가 일단 평화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 돌발 사태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시작한 이 경제 건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평화의 시간을 벌고 그 평화의 기간 중에 우리가 중화공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주국방력을 건설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선 시간을 벌자 하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목적으로서 유신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니까 이걸 유신체제 구축에 이용하려는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했지만은 박정희가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전략 전술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고,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관리했다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972년 8월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온 한국 대표 이범석 씨 일행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할 때의 지침을 내립니다.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박정희 메모입니다. 남북 적십자 본회담 시의 지침 1. 평양에서 있었던 일은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두 보고해야 한다. 이건 뭐냐면은 절대 북한과 비공식으로 만나지 말고 만났더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북관계에서 비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공작이 들어온다는 거죠. 두 번째,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할 때는 사전에 전략을 세워놓고 해야 한다. 감상적으로 흐르지 말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앞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북한 위정자들과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민족 하지만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같은 민족은 뭐냐? 단순히 핏줄이 같다고 같은 민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공산주의자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박정희의 정확한 민족관이고, 박정희가 북한의 민족주의 공세에 넘어가지 않는 논리적 근거인 것입니다. 4. 우리 적십자사는 인도적 사업이라고 보나 북한은 정치적 사업으로 본다. 5. 북한 요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정치적이다. 북한과 만나서 감상적으로 그러지 말고 북한의 모든 행동은 계산적이고 정치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뜻이죠. 6.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7. 술을 마실 때도 상대방이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8. 북한 사람들과의 어떤 자리에서도 감상적으로 흐르지 마라. 9. 북한이 남한 언론을 비판하면 자문위원들은 적극 반박하라. 10. 대표당과 자문위원 사이는 긴밀한 협의를 하되 매일 저녁 결산토록 하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북한은 같은 핏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상적으로 흐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뒤에 6.15선언, 14선언, 4.27 선언은 다 우리 민족끼리 민족의 혈맥을 잇고 뭐 이랬지만 민족의 혈맥 조안에 북한은 우리와 핏줄이 달라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때 북한이라고 할 때는 북한 공산주의자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북한 위정자들과 딱 정확하게 집었습니다. 북한 동포는 우리 같은 핏줄입니다. 북한 위정자들과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오해다. 오산이다. 이거는 이 국민의힘에서 어디 글 잘 쓰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써가지고 벽에 붙여놔야 됩니다. 남북 관계를 비판할 때 하나의 교본이 될 만한 책입니다. 글입니다.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79년 1월 29일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조절위 예비회담에 나가는 대표에게 써준 메모가 있습니다. 그 메모를 제가 풀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 이런 함정을 파놓고 이런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첫째, 그들은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를 그들 외곽단체의 하나쯤으로 취급하려고 한다. 둘째, 그들은 조절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획책할 것이다. 셋째, 그들은 남북한의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대민족 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여 통일전선 전략을 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회의에서 왜군 철수 및 연방제 지지를 논의하자고 덤빌 것이다. 넷째, 그들은 한국군의 전략 증강 계획을 중단하고 현 상태로 동결하도록 요구하고 장비 도입도 하지 말라고 억지를 부릴 것이다. 다섯째, 비무장지대 안에서 공사를 하지 말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신들이 남침용 땅굴을 파는 것을 방해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여섯째, 평화공세로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를 띄울 것이다. 일곱째, 회담이 중단될 때 그 책임을 우리 쪽에 전가하기 위한 함정을 팔 것이다. 이런 북한의 대남 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게 북한 노동당 정권은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외곽단체 중에 하나로 보도록 만드는 대민족회의를 열자는 겁니다. 대민족회의를 열면은 남한의 좌익단체까지도 포함시켜서 한국 정부를 one of them으로 만들겠다는 이 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통일전선 전략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박정희니까 7.4 공동성명에서 뭐 민족 대단결 운운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의 재임 기간 중에는 북한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벌어가지고 이 시간에 번 시간에 유신체제를 선포를 해가지고 7년 동안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해가지고 중화공업을 건설하고 그 중화공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주국방력을 건설함으로써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김일성이가 시작한 게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핵개발이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는 이렇게 아주 작용, 반작용이 계속되는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박정희가 말하는 북한의 위정자는 우리와 같은 핏줄이 아니다 라는 경고일 것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에 통할 리 없지만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과 맞서고 있는 이 국민의힘이라든지 이 자유진영 사람들이 참고로 할 만한 사안입니다.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